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전 제법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인고 부부까지는 아니었어도 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부부였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을 봐오며 자랐기에 무탈하게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나도 어른이 되면 일찍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겠지? 하는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 소박한 꿈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말로만 듣던 스토커가 붙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괴롭힘은 차마 고통스럽고 힘들어 이 사연에는 다 적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려요. 집요한 괴롭힘으로 인해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 자취방을 정리하고 학교로부터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학교마저 휴학하고 응거해야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모님 두 분 모두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신 것은 단 3시간 뿐이었고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제가 혼자 남는 시간만을 기다렸던 놈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집에 침입해 들어와 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간곡한 설득 끝에 그렇게 비극 속에서 생겨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도저히 1분 1초 아이를 볼 때마다 그놈의 얼굴이 떠오르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짧게나마 적는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눈물이 흐를 정도니 그때의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동희가 있었어요. 가정 환경부터 취미까지 뭐 하나 맞는 것이 없었고 학창 시절부터 많은 친구들이 그의 인성이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라 순진한 지원이 네가 이용당할까 걱정된다 면서 다들 동의를 멀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다정하고 좋은 친구였어요. 동의는 제가 대학 입학 후 스토커에게 시달리던 것도 그 이후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도 모두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 곁을 지키며 절 위로해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지원아,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버지가 치아가 너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치과 견적을 받았는데 치과 치료비가 800이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너 알잖아. 우리 아버지 신불자에 나랑 엄마도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도 안 나오는 거. 내가 부탁할 때가 너밖에 없잖아, 지원아. 동인의 집은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반대로 형편이 넉넉했던 제가 어딜 가든 다 돈을 내주고 사주는 편이었고 아마 다른 친구들이 동의를 멀리하라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동의가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쉬웠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곁에 있어주면서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었던 것은 동의 한 명뿐이었고 저는 동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깟 돈이야 아쉬울 게 전혀 없었죠. 솔직히 가끔은 이렇게 부탁할 일이 아니면 찾아오지 않는 동의가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동의는 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 일도 있는데 매번 자주 찾아올 수 없는 게 당연했기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 빌려주지 뭐. 정말? 정말? 고마워. 지원아, 진짜 너뿐이다. 돈은 나중에 너 땅 부자 되면 그때 갚아. 정말? 정말 고마워, 지원아. 진짜 나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한 친구야. 망가진 삶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저였기에 동희의 그 말은 달콤한 초콜릿 같았어요. 이가 썩는 줄도 모르고 중독돼서 계속 먹게 되는 초콜릿 말이에요. 동희는 자기보다 2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동희네와는 다르게 형편이 꽤 괜찮은 집 같더라고요. 결혼 후 동희가 제일 먼저 한 게 시부모님이 선물로 주셨다면서 새 차를 뽑아가지고 나타나 자랑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도 동희는 제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찾아오거나 카톡이나 전화로 간간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여전히 가까운 사이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딱 30을 채우던 해의 일이었죠. 동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원아, 그러지 말고 소개팅 받아볼래? 소개팅? 됐어. 다 알면서 왜 그래? 너 언제까지 얽매여 살 거야? 그 쓰레기 같은 새끼 때문에 인생 낭비하는 것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세상에 가장 멋진 복수는 다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거라잖아. 때린 놈은 발 뻗고 쳐 자빠 자고 있을 텐데 너만 이러고 사는 거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할 게 뭐 있어. 다 내 운명이지. 또 그런다 또. 너처럼 집 잘 살아. 예쁘고 머리 좋아. 부족할 게 없는 애가 자꾸 그렇게 자존감 없는 소리 할래? 나 믿고 해봐, 소개팅. 내가 너한테 아무나 소개해주겠어? 무려 우리 아주버님이라니까. 아주버님? 그래. 내가 5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봐온 사람이니까 인성 보장되는 사람이라 너한테 소개해주는 거야. 거기다 너네 집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시댁 재력도 꽤 되는 집안이다? 돈이 뭐가 중요하니? 그거야 너네 집이 부잣집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동희는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에 속상함을 내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자신은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고생 한 번 안 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도 동인의 형편보다는 좋은 집에 시집 가더니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를 꺼내곤 했었죠. 아무리 그래도 너하고 내가 친구인데 좀 그렇지 않아? 남편 지인도 아니고 아주버님은. 무슨 소리야. 오히려 너하고 아주버님하고 잘 돼서 결혼까지 하면 나야 완전히 땡큐베리 감사지. 베프가 가족까지 되는 거잖아. 너도 만약 누군가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면 그래도 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한 친구랑 가족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김칫국 마시는 거야? 그래. 나도 마담뚜 노릇해보고 국수나 푸짐하게 얻어 먹어보자. 아주버님이 진짜 못소린 거 하나 빼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동희의 말로는 동희의 아주버님 되시는 분은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무역학과를 나와 지금은 헬스 기구를 수입해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워낙 숫기도 없고 말수도 적은 데다가 일밖에 모르는 우직한 면이 있어 아직까지 연애 한 번을 못 해봤다고 그랬죠. 솔직히 저는 과거의 일들로 인해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기에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컸기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인 동희가 저렇게까지 추천하는데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만남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동희의 아주버님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동희의 말대로 정말 진국이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만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매 순간이 좋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는 여자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만난 지 6개월 되던 때의 일이었어요. 더는 숨길 수가 없겠다고 생각한 저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깊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 역시 저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언젠가 밝혀진다면 저를 향한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저 역시 온 마음을 다 줘버린 뒤에 버림받으면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창호 씨, 저 사실 꼭 드려야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창호 씨에게 숨겨왔던 것이 있어요. 뭔데 그래요?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사실 전 창호 씨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눈물이 툭 터졌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연습을 하고 왔건만 이제 겨우 다시 저에게 사랑을 알려준 사람에게 가슴 찢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울음 때문에 발음이 뭉개져 띄엄띄엄 이어가는 저의 고해성사를 끝까지 들은 창호 씨는 놀라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제 손을 꼭 잡고 오히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게 왜 지원 씨 잘못이에요. 지원 씨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창호 씨. 나 사실은 오늘 지원 씨에게 청혼하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이것저것 준비한 게 많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랑 결혼해줘요, 지원 씨. 지원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결심이 섰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당신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 눈에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백마탄 왕자가 되기엔 너무 초라한 아저씨지만 지원 씨를 지키는 기사라도 될 수 있게 해줘요. 어느 여자가 이런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지난 10년에 가까웠던 고통이 그 순간이나마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 저는 그만 모든 경계를 해제하고 그를 완벽히 사랑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을 더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였던 것 같아요. 난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놈이야. 지금 당장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다니까요. 이 여자가 이제 내 아내다 하고. 나 참, 난 진짜 제가 저렇게 말 많이 하고 주접 떠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아가, 이렇게 가족의 연을 맺었으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좋은 날 왜 울어 울기를.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고 저와 남편은 저의 과거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로 담아두기로 했어요. 저는 동희는 이미 저를 가장 오래 봐온 친구이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니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그러기로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신부전증을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터라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굳이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3년이 흘러 저는 드디어 첫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아들 쌍둥이였죠. 32의 한 결혼. 그동안 심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왔던 탓에 제 건강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편이었기에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덜컥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시니 그동안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가지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지원아. 감사해요, 어머니. 얘는 감사는 내가 너한테 해야지. 난 솔직히 창호 제가 평생 저렇게 호라비로 살다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참하고 좋은 신부 얻어 내가 죽기 전에 손주까지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었으니 이제 정말 내가 여한이 없구나.
아이, 어머니, 이 좋은 날 또 왜 그런 슬픈 말을 하세요? 보세요, 우리 와이프 울잖아요. 아이고, 너는 네 엄마 우는 것 또 안 보이고? 우리 지원이 눈물 한 방울이 아까운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나 참, 알았다, 알았어. 좋은 날이니 좋은 말만 하마. 됐지? 그래, 지원아. 내가 앞으로 전폭 지원해 줄 테니까 넌 앞으로 아이들과 네 건강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여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평생을 남자 공포증에 걸려 살며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줄 알았던 딸이 이렇게 착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아지는 삶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두 쌍둥이 아들과 저와 남편 내외는 친정과 시댁의 풍족한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더욱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토록 기뻐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내외, 그러니까 동희 부부가 일찍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어머님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라 하셨을 정도니 동희 부부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동희는 나이 30을 넘기고 나서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난임 클리닉을 다니면서 치료와 시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게 벌써 5년째였으나 도통 소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늦게 결혼한 우리 부부가 그것도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으니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만했죠. 거기다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되는 수준이었던 남편의 사업이 저와 결혼 후에 크게 도약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낳았을 시점에는 대박이라고 해도 좋을 수준까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을 뿐이고 특히 남편의 사업이 헬스 기구를 수입해서 파는 것이었기에 2019년부터 시국이 달라지면서 집콕 문화가 급격히 발달한 덕분에 배달음식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TV,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홈트레이닝에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헬스 기구 시장도 성장했을 뿐인데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며 제 덕이라고 말씀하곤 하셨죠. 아유, 정말 이게 다 지원이 덕이야. 내가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아들이 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 마지막 소원이었던 손주도 이렇게 품에 원 없이 안아보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 내가 부럽고 샘날 것이 뭐 있겠어. 어머님,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우리 지후, 지율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증손주도 보시고. 이게 다 창호가 아내를 잘 만난 덕이야. 정말 지금까지 여자의 관심도 통 없어 보이던 것이 너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우리 가족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희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추악한 모습을 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색이 드러난다더니 동희가 딱 그 꼴이었죠. 좋겠다, 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고생 없이 살다가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누구는 20대에 결혼해서 10년을 아등바등 노력해도 애 하나를 못 낳는데 고생도 없이 둘이나 턱턱 낳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더니. 동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이제 친구이자 가족이잖아. 가족이 잘 되면 다 같이 좋은 거지. 어머님도 저렇게 좋아하시고. 가족? 다 같이 좋아? 너 지금 나 매기는 거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신랑 사업 다 말아먹어서 폐업 직전인 거 뻔히 알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 참. 난 진짜 고등학생 때부터 너 그런 가식적인 면이 마음에 안 들더라. 혼자 고상한 척, 혼자 착한 척, 그렇게 은근슬쩍 없이 사는 친구들 매기는 거. 아니야, 동희야. 그런 거 아니야. 도련님이 그렇게 힘드셔? 말을 안 하니 몰랐지.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그럼 한 3천 정도만 해주던가. 거래처에 대금 줘야 하는데 뭐 팔리는 게 있어야 돈이 생기지. 동희의 남편, 그러니까 저의 도련님이자 남편의 동생은 아웃도어 웨어 매장을 했는데요. 남편의 사업이 시국 덕분에 순풍에 돛달듯 승승장구할 때 도련님의 사업은 반대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게 되고 운동마저 집안에서 하는 문화가 형성되니 아웃도어 웨어를 살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영혼의 단짝이라 믿었던 동희가 사실은 저에게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동안 제가 좋아서 제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자신에게 쓰는 돈을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만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동희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질투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동희는 그날을 시작으로 수시로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전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최대한 동정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동희는 저에게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아, 이번 달 월세도 못 내게 생겼지 뭐야? 가게 월세만 300인데, 휴, 월세는커녕 생활비도 부족하다니까? 월 말에는 라면만 먹고 살게 생겼어.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곧 있을 유산 분배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또 돈 필요해? 그래, 한 500만. 너한텐 어렵지 않지? 동희야, 벌써 네가 가져간 돈만 5천이 넘어. 내가 돈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거지만 이렇게 계속 받아다 쓰는 거에 익숙해지면 재기가 힘들지 않겠어? 너 거기다 지난달에는 내가 준 돈으로 생활비에 쓴 게 아니라 가방도 샀던데. 어머, 네가 지금 날 지적하는 거니? 이번에 애들 유모차 바꿨더라?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그건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좋겠다. 친정도 부자에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아, 근데 너 이번에 동창회에 나올 거야? 애들이 너 결혼 잘했다니까 엄청 궁금해하더라. 한번 나와. 계속 피하지만 말고. 우리 같이 옛날 추억 좀 곱씹어야 하지 않겠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의 과거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무엇이 아쉬워서 호구 노릇을 하면서 저런 협박을 참고 돈을 대주고 있었느냐고요? 편찮으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이미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기에 상관없었으나 앞으로 자라날 우리 소중한 아이들, 그리고 그걸 넘어 건강이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께서 저의 과거를 듣고 충격받아 몸이라도 더 안 좋아지시면 전 그 죄책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이 행복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죠. 거의 10년에 가까운 암흑 속에서 절 꺼내준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준 보호막이었고, 전 어떻게든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이었기에 제가 500, 1000, 3000씩 돈을 부탁드릴 때마다 군말 없이 주셨어요. 그래, 이깟 푼 돈으로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차라리 싸게 치는 거야 하고 스스로 달래며 살았죠. 그리고 그 즈음이었습니다. 동희, 저의 친구이자 동서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이었죠. 그동안 주변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해도 아득바득 난임 클리닉을 다니며 시험관 시술을 5차례에 가깝게 받고도 실패했던 임신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그렇게 나를 짓밟고 싶어 이를 악물고 애를 쓰더니 노력이 빛을 봤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아직 성별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들일 거예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떠니? 아이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 그래도 기왕이면 첫째는 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 가질 것 없다. 이미 너희 형님네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쓰면 어렵게 얻은 아이한테 스트레스 간다. 축하해, 동서. 아니, 동이야. 네 친구로서 또 네 가족으로서 정말 축하해. 하지만 동이의 눈은 곱지 않았어요. 아마 시어머니께서 제가 임신했을 때만큼의 극적인 반응을 동이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겠죠. 정말 그날은 동이의 눈총이 따가워 혼나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지원이 네 덕분이야. 네? 임신은 제가 했는데 이게 지원이 덕분이라고요? 그렇잖니. 너희 결혼 10년 동안 주구장창 들어서지 않던 애가 이렇게 덜컥 들어선 것도 네 아주버님 사업이 순풍에 돛단 듯 되는 것도 다 우리 집에 복동이가 들어온 덕분이지. 에이, 어머님. 그래도 동이네 부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다 본인들이 기도드리고 노력해서 얻은 축복인 거죠. 그렇게 말은 얼버무렸지만 동이가 또 머지않아 심술 부리며 돈을 요구해오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동이가 제가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임신 확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번에도 쌍둥이였죠.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잔칫집 분위기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행복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분가할까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워낙 힘들게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많이 예민해요. 출산 무사히 하기 위해 또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이에게 당분간 집중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분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 형수도 임신했잖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데 간병인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요, 어머니. 안 그래도 장남인데 동생한테만 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 같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실 테니 염려 마세요. 그래도 지원이도 쌍둥이 임신 중인데. 동서는 첫 아이에 어렵게 가졌고 전 이번에도 무탈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생할 일이 또 뭐 있겠어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솔직히 전 이미 쌍둥이 출산 경험이 있었기에 두 번째 출산도 큰 문제야 있겠나 싶었어요. 동이야 워낙 어렵게 가진 아기이니 겁도 많이 날 테고 조심스러운 것도 많으니 당연하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동이네가 분가를 마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삿짐을 바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이야, 몸도 안 좋을 텐데 이사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뭐, 그냥 저냥. 남편이 하도 유난이라 자꾸 고급 아파트 입주권을 알아보자네? 그 집 사는 형편 뻔히 제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 이제는 애처롭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쯤 되니 친구로서의 우정이나 연민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냥 짠하기만 했어요. 오죽 인생이 퍽퍽했으면 저렇게까지 삐뚤어졌을까 싶어서. 아, 내가 축하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어쨌든 축하해. 무려 또 쌍둥이라니. 나도 그렇게 순풍순풍 잘 낳는 축복 좀 있었으면 좋겠네. 비아냥대는 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저는 웃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이는 거기에 쐐기를 박더군요. 너나 나나 노산인데 참. 너도 사람 좋은 척하고 살기 힘들겠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살림하고 두 애 키우면서 또 2명 낳을 준비하고 고생 좀 해봐. 무사히 낳으면 다행이겠네. 그러면서 깔깔대며 웃는데 얘가 꼭 저 유산되라고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 역시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나한테 뭐라 하건 난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선 넘은 것 같다. 뭐? 너 요즘 어머니가 좀 띄워준다고 뭐라도 되는 것 같지? 그럴 리가 있겠니? 그래도 아무렴 내가 너보단 낫지 않겠어? 뭐라고? 이게 진짜? 끊는다. 앞으로 이런 전화할 거면 하지 마. 그리고 전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고 그 일로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지 그 후로 동희는 떠보는 듯한 전화도 돈을 요구하는 연락도 전혀 하지 않게 되면서 그대로 분가 일이 정해지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짐을 싸들고 나간 빈자리에 우리 부부가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물론 동희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있었던 것이지 도련님과 저희 부부, 어머님의 관계는 아무 문제도 없었기에 두 사람은 주말이면 가끔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죠. 그마저도 동희가 몸조리를 해야 한다며 극성을 부려 격주에 한 번도 고작이긴 했지만요. 정말 걱정이에요. 집사람이 애타게 분가 노래를 불러서 없는 형편에 돈 탈탈 털어 아파트 전세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정말 가게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고 폐업 수순만 남았어요. 어머, 그렇게 힘드니? 어쩌니, 그래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도련님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밑밥을 깔자 동서가 불쑥 나서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강서방 업종 변경 좀 할 수 있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남은 자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다 써서요. 정말 이대로는 보증금 다 까먹고 차 앞딱지 들어붙게 생겼어요. 그런 형편의 분가는 또 왜 한다고 해선. 요즘 그래도 경기 회복세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무래도 아웃도어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쪽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동희는 몸도 불편하신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게끔 1시간 내내 붙들고 늘어져 새 가게를 차려달라고 졸라댔고 결국 어머니는 조금 뒤로 미루어 두었던 유산 분배를 미리 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둘째 내가 그래도 근 10년 세월을 날 돌보면서 살아주었으니 이 집은 너희가 가져가는 게 좋겠구나. 지원이네는 이 집만큼의 값어치는 안 되지만 오거리 공터에 있는 편의점 그거 너희 주마. 그 정도면 조금 떨어지긴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어머니, 그건 아니죠. 저나 강서방이나 지금 당장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이 집을 세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가 인수해서 영업할 건 아니더라도 다달이 상가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편의점을 우릴 주시는 게 맞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당장만 보고 어떻게 사니 사람이. 그럼 더더욱 안 되죠. 그 편의점 옆에 공터에 곧 오피스텔 들어올 거라는데 그럼 부동산 시세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지은 지 20년은 된 이 아파트야 더 오를 것도 내릴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돈이 더 되는 쪽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형님네는 솔직히 그거 없이도 넉넉하시잖아요. 친정댁도 잘 사시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희 옷매장 차릴 때도 내가 빌라 팔아서 돈 보태줬잖니. 저희가 대충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시국이 이랬던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아기 아빠 될 텐데 재기해야죠. 그렇게 점잖으시던 시어머니도 돈 이야기에 눈을 희번득이는 동희의 태도에 조금 질린 듯한 모습을 보이셨죠. 이러다가는 두 사람 사이에 감정만 상하겠다 싶어 제가 빠르게 나섰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이 집 할게요. 저희야 어머님이 물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또 동선에는 어차피 이미 분가를 했고 저희 부부가 앞으로 계속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머니. 우린 괜찮아요. 가족끼리 나누며 살아야죠. 어머니는 할 말이 많으신 듯 보였지만 저희가 그렇게 나서니 별말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그 편의점은 동희네가 가지게 되었고 목이 꽤 좋은 자리라 월세만 따박따박 받아도 생활비는 충당이 되겠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집을 양도해 주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이전을 가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아파트에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 초등학교가 1km 가까이 먼 곳에 있어서 통학이 무척 불편한지라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복지센터가 노후된 건물을 놔두고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비게 된 김에 아예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소규모나마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죠. 아파트에서 어른걸음으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소위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가격이 크게 뛰었어요. 세상에, 네가 정말 이 집안의 길상천이 맞구나. 어떻게 이렇게 명의를 바꾸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네가 우리 집안의 복이요, 축복이구나. 나 참, 그냥 우연이죠, 우연.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어머니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받을 걸 하고 동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이제 와서 말을 물리겠다고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속만 끙끙 앓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동희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은 제가 바보 같아서, 병신 같아서 당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동희가 가엾어서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죽고만 싶었던 암울한 시기를 보내던 시절에 제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가족을 빼면 그래도 동희가 유일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비록 동희 입장에서는 돈 때문이었다고 할지라도 동희는 동희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저 역시 원하는 것을 동희에게 얻을 수 있었으니 제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어쨌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동희의 선심 아닌 선심 덕분에 제가 지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질투에 눈이 먼 인간의 몰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추악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보자 눈이 돌아간 동희가 결국 폭탄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 후 주말, 어머니께서 모처럼 도련님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슬슬 불러오는 배로 동희가 먹고 싶다고 했던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해서 상 위에 내놓았죠. 그렇게 언뜻 식사 자리는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동희가 말실수처럼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에요. 아이고, 지원아. 고생했어. 무거운 몸으로. 내가 도와야 하는데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아직 튼튼해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모실 때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여보, 또 왜 이래? 죄송해요, 어머니. 집사람이 요즘 좀 있다 때문에 예민한 것 같아요. 에이, 왜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처녀 때 중절 수술하면 애 잘 들어선다는 속설이 있나?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원이 네가 쌍둥이를 연달아 낳나? 이게 무슨 소리야? 차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말은 그렇게 슬슬 눈치 봐가며 실수인 것처럼 했지만 누가 봐도 일부러 한 것이 티가 났죠. 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몸도 편찮으신 어머님 앞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아이들 앞에서 제 과거를 까발리는 것은 제 가슴을 찢고 혀를 뽑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동희에게 평생 시달릴 것 같았죠.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희야, 결국 네가 바라는 게 내 몰락이고 내 불행이었어? 어머, 너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야? 너야말로 내가 몹쓸 그런 짓을 강제로 당해서 어떻게 네가 난 너를 그래도 지난 20년에 가까운 세월 널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했는데. 나 참, 운다고 네가 중절 수술한 과거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몸 편찮으신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임신을 중단한 과거가 있다고 했을 때 받으실 충격 때문에 몸이라도 더 상하실까봐 말 못했어. 그동안 네가 생활비니 월세니 쇼핑 비용이니 돈 요구할 때마다 몇백 몇천씩 줬잖아. 그거로도 모자랐어? 왜? 이 아파트값 뛴다니까 이젠 아파트도 빼앗고 싶었니? 숨도 안 쉬도 몰아치며 절규하듯 뱉어내는 제 말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죠.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 이전에 당신 정말 형수님한테 돈 요구했어? 그동안 가게세니 뭐니 친정에서 도와준 거라고. 당신 정말 그랬어? 형수님 협박해서 돈 뜯어낸 거야? 아니, 그건 내가 협박한 게 아니라 친구끼리,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라며 저 기집애가 지가 알아서 줘놓고 저러네? 너 가족끼리 이간질하는 거니? 그리고 내 이야기보다는 네 이야기가 먼저 아니야? 총각 장남 첫 며느리가 임신 과거가 있다고 하면 들을 거 없다. 네? 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동희의 벙찐 얼굴은 정말이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어머님께 이 사실을 미리 말씀드렸다고 해요. 저에게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었고 그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은 중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슬프게 살았던 것이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시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딸에게 생긴 일처럼 마음 아파해 주시고 그 때문에 아파했을 제 과거를 보상해 주시고자 저에게 더욱 잘해 주셨던 거고 그 고통으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한 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가족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한 명만 빼고 말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년! 어디 감히 뱀 같은 새치혀와 돼지 같은 욕심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망치려 들어? 너 같은 년을 20년 가까이 친구라고 믿어왔던 내 와이프가 너 같은 년을 10년 동안 가족이고 아내라고 믿었던 우리가 병신이었지. 남편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철썩하고 섬찟한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죠.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은 처음 봤어요. 좋아야 할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고 도련님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동희를 간신히 수습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저 역시 다시 떠오르는 트라우마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벌벌 떨다 펑펑 울기를 반복하며 어머님과 남편에게 계속 사과만 하였고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정말 우리 집안에 저런 인간이 있다는 게 나는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구나. 다시는 네 앞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하마.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서 미안해. 어머님,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행복한 듯 불편한 듯 시간은 훌훌 잘만 흘러갔고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제법 노산인데다가 쌍둥이라 병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으나 어머님 모시면서 몸 바지런히 움직이며 운동도 했고 또 신부전증이 있으신 어머님께서 식이요법을 하셔야 했기에 집안 식단 자체가 건강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어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도 없이 산모도 아이들도 너무너무 건강할 수 있었다고 해요. 동의의 악담과는 다르게 시댁에 들어온 것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앞선 첫째들이 둘 다 아들이었기에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했는데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서 들어주기라도 한 것인지 딸 쌍둥이가 태어났죠. 거기다 첫째들이 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은 반면에 둘째들은 또 제 앞발 어찌나 똑 닮았던지요. 올망하고 동그랗게 생긴 콧잔등부터 잠잘 때 모로 엎어져 자는 자세까지 닮았으니 말 다했죠.
지난 아픔과 과거는 모두 잊고 우리 7식구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인애는 어찌 되었냐고요? 이런 경사에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동인은 결국 임신 8개월 차에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 차라리 초기에 유산이라도 되었다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미운 것은 미운 것이지만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이다 보니 그 고통은 너무나도 공감되고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었죠. 그 난리통에 일어나는 바람에 도련님은 저희 부부와 어머님 뵐 낯이 없다며 도통 집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저도 어머니도 이야기하는데도 말이에요. 동의의 사산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임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간 후 도련님과는 불화가 잦았고 세상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만 잘 안 되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속이 언짢았을까요? 특히 그렇게 때를 써서 물려받은 편의점 옆 공터에 오피스텔이 아닌 7층짜리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1층에 편의점이 또 들어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목 좋은 자리로서의 이점도 잃어버리고 쫄딱 내려앉았으니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네요. 동희는 돈을 워낙 좋아했으니까요. 그걸 하필이면 또 내내 병석에만 누워있다가 재산 보며 위로라도 받으려고 산책 나갔다가 공사 중인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니 참 동희도 운이 없죠. 아니, 이런 경우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평소 마음 씀씀이가 인색했으니 그렇게 돌려받는 거겠죠. 결국 동희는 유산과 더불어 저를 향한 질투심,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외로움, 믿고 있었던 부동산의 가치 하락,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도련님의 사업 문제 등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몸도 마음도 크게 상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면회도 갈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제가 가봐야 성질만 돋을 게 뻔하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근처에 얼씬도 안 했죠. 거의 1년간 정신과 약을 먹으며 시리에 빠져있던 동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으나 그녀에게는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혼이었죠. 난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렇게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협박해서 등쳐먹을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혼 서류에 사인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내가 정확히 반반 나눠줄 테니까. 나눌 재산이나 있어? 결국 돈 이야기구나. 너 진짜 추하다. 어떻게 당신 10년을 부부로 지낸 나를 아이 유산했다고 버리는 게 어딨어? 닥쳐. 누가 들으면 오해하잖아. 지금까지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 그래도 임신 중에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애 엄마인데 어쩌겠어 하고 참은 거고 너 유산하고 나서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한 널 그냥 내쫓기는 차마 미안해서 참은 거야. 네가 말한 10년의 정으로 참은 거라고. 너랑 나 사이 이미 파탄 난 거 너도 알잖아. 그러는 넌 20년을 친구였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너 정말 끔찍한 인간이더라. 너도 결국 그냥 편드는 거야? 너 정말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돌아버렸구나. 너처럼 본성이 추악한 인간이 곁에 있으니 되려는 일도 안 된 것 같아.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대차게 꼬였다고. 당장 이혼해. 동희, 그리고 저의 옛 친구이자 전 동서였던 여자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 이후로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가족 중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욕심이라는 것, 어쩌면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